서울의 북동쪽,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조용한 동네에 박지영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 평범하고 심지어는 단조롭기까지 했다. 30살의 그녀는 밤낮으로 경찰서 민원실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며 시민들의 사소한 불편부터 긴급한 신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을 기계적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주로 좁고 아늑한 원룸에서 시작해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사무실, 그리고 다시 원룸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반복되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동 응답기처럼 익숙한 문장을 읊조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양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듯 세상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퇴근 후 그녀는 굳이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이 깔린 방에서 컵라면을 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면발은 텅 빈 공간에 유일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늘어선 아파트 창문들을 비추고 있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불빛들이었지만 지영에게는 그저 무수히 많은 점들로 보일 뿐이었다. 가끔씩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응시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중심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우며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고독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 고독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지영에게는 작은 안식처가 있었다. 바로 동네 어귀에 자리한 낡았지만 정겨운 찜질방이었다. 주말이면 그녀는 항상 그곳을 찾았다. 뜨거운 한증막에 몸을 뉘이면 온몸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속 응어리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 갖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완벽한 익명성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히 땀을 빼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지영은 평소처럼 찜질방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거리는 주말을 맞아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찰나 그녀의 눈에 비닐봉투 가득 과일을 들고 가던 한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들어왔다. 바닥에 쏟아진 사과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인도 위를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흘긋거리며 쳐다볼 뿐 선뜻 나서서 돕는 이는 없었다. 모두들 바쁜 걸음을 재촉하거나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항상 남의 일에 나서기를 꺼려했고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무력한 몸짓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순간 차가운 사무실에서 듣던 절박한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마치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영은 말없이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굴러다니는 사과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다. 주름진 손으로 겨우 몸을 지탱하려는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는 고통과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이구, 괜찮네. 고맙네 아가씨.
할머니는 겨우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봉투에 사과를 마저 담아 드렸다. 그녀의 손은 재빠르고 정확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연민과 강인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 깊은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사과를 다 주워 담고 할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주기 위해 몸을 일으키던 순간 지영의 헐렁한 티셔츠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다.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게 빛바랜 마른 목골에 흉터가 눈에 띄었다. 깊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모양새였다. 일반적인 흉터와는 사뭇 다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어딘가 모르게 예리한 흔적이었다. 할머니는 그 흉터를 흘긋 보았지만 지영은 재빨리 소매를 내려 흉터를 감췄다. 마치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지영은 가볍게 목례하고 다시 찜질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가 사라지는 길모퉁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흉터는 다시 옷 속에 감춰졌지만 그것은 그녀의 과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다만 잠시 잊혀졌을 뿐임을 암시하는 작은 표식처럼 남아있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영은 평소처럼 찜질방에 도착했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매표소에서 계산을 마치고 탈의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따끈한 한증막에서 땀을 흠뻑 흘릴 생각에 벌써부터 피로가 가시는 듯 했다. 샤워를 마치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지영은 공용홀로 나왔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계란을 먹거나 식혜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홀 한쪽에서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가 잔잔하게 깔렸다. 이 모든 것이 지영에게는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녀는 늘 앉던 창가 쪽 구석자리로 향했다. 한 모퉁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 따뜻한 바닥 온기에 등을 지지며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홀 안으로 거친 욕설과 함께 남자 3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이미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동네에서 악명 높은 칠성파의 잔챙이들이었다. 특히 그중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내 김태식 김칠성은 이미 이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는 찜질방 사장에게도 몇 차례 찾아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었다.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들의 등장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홀 중앙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야, 할망구, 여기 자리세 내고 앉았냐? 김태식은 할머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할머니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어깨를 움츠렸다. 다른 2명의 패거리들도 낄낄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서서 희롱하기 시작했다. 이 할망구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너 우리한테 용돈 좀 줘라. 그들의 추잡한 웃음소리와 상스러운 말들이 평화로웠던 찜질방 홀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라며 겨우 대꾸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칠게 할머니를 몰아붙였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내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지영은 처음에는 애써 그들을 외면하려 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이 상황이 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자. 나는 평범한 경찰, 민원실 직원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함 속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흑,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절박했다. 그 순간 지영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고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었으며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갈증이기도 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김태식의 부하 중 한 명이 지나가던 지영에게 일부러 어깨를 툭 부딪혔다. 지영이 들고 있던 식혜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내용물이 튀었다. 야, 눈깔 똑바로 안 뜨냐. 아줌마가 어딜 함부로 다니고 지랄이야. 남자는 지영을 노려보며 거친 말을 내뱉었다. 지영은 바닥에 엎질러진 식혜와 깨진 플라스틱 컵 조각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응시했다. 남자는 지영의 눈빛에 살짝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침을 뱉을듯이 굴었다.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상황은 단순히 낯선 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문제였다. 그녀의 평화로운 공간이 침범당했고 그녀의 존엄성이 위협받았다. 바닥에 엎질러진 식혜는 그녀가 애써 지켜왔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깨져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오랜 시간 그녀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는 듯했다. 과거의 자신, 707 특임단 특전사 출신의 인간병기였던 박지영이 지금 이 순간 이 찜질방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찜질방 바닥에 엎질러진 식혜처럼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들은 오히려 그녀의 잠재된 본능을 일가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김태식의 부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다가왔다. 어쭈, 아줌마, 이제 와서 센 척하는 거야. 어딜 감히. 그는 지영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이 채 닿기도 전에 몸을 틀어 그의 팔 안쪽을 빠르게 붙잡았다. 남자는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지영의 손목 스냅에 의해 순식간에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지영은 그대로 남자의 팔을 비틀어 등에 붙인 채 가볍게 무릎으로 그의 허벅지 뒤쪽을 걸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지만 지영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팔을 단단히 제압한 채 무릎으로 등을 누르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 3초 만에 일어났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의 움직임 같았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찜질방 사장 민호 씨는 계산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망견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영이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직장인이라고만 생각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호 씨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태식은 이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자신의 부하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찜질방에 있던 몇몇 손님들도 처음에는 싸움에 놀라 도망치려 했으나 지영의 압도적인 모습에 발길을 멈추고 넋을 잃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조용히 할 수 있겠나.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엎어진 남자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남자는 고통에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지영은 남자의 팔을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자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더니 잔뜩 겁먹은 얼굴로 김태식 뒤로 숨었다. 김태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의 부하가 이렇게 쉽게 제압당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위세가 한낱 여자에게 조롱당한 기분이었다. 야, 이 미친 계집애가 어딜 감히 우리를 건드려. 너 지금 우리 칠성파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 동네에서 우리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지. 김태식은 분노에 가득 차 소리치며 지영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눈은 살기 어린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지영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동네에서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네가 누군지 관심 없고 이곳에서 행패 부리는 것을 멈추라는 것뿐이다. 지영은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듯 단단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뼈와 근육의 움직임, 호흡의 깊이, 상대방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직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몸에 새겨진 듯 익숙하게 되살아났다. 김태식은 지영의 침착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감히 나 김태식을 우습게 봐. 이 동네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못 쉰다는 걸 보여줘야겠군. 너 같은 건 오늘 아주 작사를 내서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테니 각오해라. 김태식은 으르렁거리며 찜질방 사장 민호 씨를 노려봤다. 야, 이 사장 새끼야. 저 여자가 어떤 년인지 제대로 알아봐. 내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놔라. 아니면 이 찜질방 오늘로 문 닫을 줄 알아. 그는 지영과 찜질방 전체를 향해 공개적으로 협박을 가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립해야 할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영의 뒤를 캐내고 약점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영을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악랄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찜질방 홀은 다시금 정적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영은 김태식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재능은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져오고 있었다.
김태식의 협박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며칠 후 찜질방은 그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에 의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밤늦은 시간, 김태식과 그의 패거리들은 찜질방 입구를 막아선 채 손님들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렸다. 찜질방 안은 공포에 질린 손님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김태식은 찜질방 사장 민호 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야, 이 늙은이 저 계집애가 안 나타나면 오늘 이 찜질방을 아주 폐허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손에는 쇠파이프까지 들려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영은 망설일 틈도 없이 찜질방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해 들었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지영에게 이 찜질방은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 그녀가 유일하게 평범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안식처였다. 이곳이 무너진다면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평범한 삶 또한 위협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눈앞에서 약자들이 폭력에 휘둘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찜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폭력배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리며 그녀를 애워쌌다. 오셨네? 우리의 여전사 나리 아주 용감하시네. 어디 한번 그 실력 보여줘봐. 김태식은 비아냥거리며 지영을 조롱했다. 그의 패거리들은 낄낄거렸고 찜질방 안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김태식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보며 지영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울 용기가 없었다. 민호 씨는 멀리서 지영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그는 지영이 과거에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 많은 폭력배들을 혼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무력감이 역력했다. 지영은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인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찜질방 홀은 그녀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거대한 투기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째깍거리며 위협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김태식은 시계를 흘끗 보며 지영에게 말했다. 자, 아줌마 내가 특별히 5분 주지. 무릎 꿇고 빌면 살려줄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찜질방도. 그리고 너도 오늘 여기서 끝장이야. 그는 쇠파이프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다. 5분이라는 시간 제한은 지영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곳까지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터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오직 그녀의 두 주먹과 오랜 시간 잠재워뒀던 본능만이 그녀의 편이었다. 등 뒤로는 겁에 질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눈앞에는 악랄한 미소를 띠고 있는 폭력배들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진정한 힘을 다시 마주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찜질방을 그리고 이곳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김태식이 5분이라는 시한을 외치자 찜질방 안은 팽팽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은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듯 했다. 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과거의 훈련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77 특임단 훈련소의 혹독한 나날들, 사격장의 총성,
맨몸으로 적을 제압하던 수많은 연습들. 그녀의 몸은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민원실 직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게 빛나는, 맹수와도 같은 눈빛. 5분 안에 이곳에서 꺼져라. 지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했다. 김태식은 그녀의 태도에 더욱 기가 막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 이 미친 계집애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내가 직접 혼내주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로 향했다. 민호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불안하게 지켜봤다. 지영은 김태식의 쇠파이프가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몸을 왼쪽으로 틀었다. 휘익하는 바람소리만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김태식이 파이프를 휘두른 반동으로 몸의 균형을 잃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녀의 소나귀에 잡힌 순간 김태식은 엄청난 악력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지영은 그의 손목을 비틀어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게 했다. 쨍강 하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김태식은 당황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으나 지영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한 뒤 그의 팔꿈치를 쳐서 자세를 무너뜨렸다. 이어서 그의 복부를 무릎으로 강하게 가격했다. 욱 김태식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영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빠르게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다. 그의 몸부림은 무력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머지 폭력배들은 경악했다. 자신들의 보스가 한순간에 제압당하자 그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여 동시에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찜질방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에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정확해졌다. 한 남자가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려 하자 지영은 몸을 획 돌려 그의 팔을 잡고 그대로 맺혀버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또 다른 남자가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잡고 역이용하여 옆에 있던 다른 남자에게 부딪히게 만들었다. 두 남자는 서로 부딪혀 넘어졌고 지영은 그 틈을 타 빠르게 다음 상대를 찾아 움직였다. 그녀는 주먹 대신 팔꿈치, 무릎, 발을 이용했고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 마치 인간 병기처럼 모든 동작이 계산된 듯 정교했다. 그녀는 찜질방 내의 좁은 공간과 기둥, 좌석까지도 자신의 움직임에 활용했다. 테이블을 뛰어넘고 기둥을 발판 삼아 몸을 회전시키는 등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폭력배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고 지영의 스피드와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들은 지영에게 주먹 한 번 제대로 날려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찜질방 곳곳에서는 폭력배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놈이 의자를 들어 지영에게 던졌지만 지영은 몸을 숙여 피한 뒤 그대로 의자를 굴려 다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정신을 차린 김태식이 바닥에 떨어진 깨진 식혜컵 조각, 날카로운 플라스틱 파편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이 계집애 죽여버릴 거야.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지영은 이미 다른 폭력배와 대치 중이었기에 김태식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응하기 어려운 듯 보였다. 민호 씨와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김태식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파편이 지영의 옆구리를 향해 빠르게 날아들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찰나의 순간, 지영은 몸을 거의 눕히다시피 하여 칼날을 피하고 동시에 발을 뻗어 김태식의 발목을 걸었다. 김태식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지영은 번개같이 몸을 일으켜 그의 팔을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서 플라스틱 파편이 떨어져 멀리 굴러갔다. 김태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진 채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굴욕감으로 뒤덮였다. 찜질방하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폭력배들은 모두 바닥에 나뒹굴거나 제압당한 채 신음하고 있었다. 지영은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다. 찜질방 손님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던 이들도 이제는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대박, 대체 누구야? 저 여자 경찰이라더니 저게 진짜 경찰이 아니. 깡패들을 혼자 다 때려잡았어.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민호 씨는 넋이 나간 얼굴로 지영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지영 씨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은 민호 씨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와 용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폭력배들을 물리친 것을 넘어 그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숨겨진 영웅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찜질방 안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은 그녀에게 쏟아지는 사회의 인정을 의미했다. 찜질방에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김태식과 그의 패거리들은 모두 제압당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지영은 흐트러진 찜질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들은 찜질방 안의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 씨를 비롯한 손님들은 일제히 지영을 가리키며 그녀가 어떻게 혼자서 그들을 제압했는지 흥분해서 설명했다. 김태식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지영을 향해 이를 갈았다. 박지영 내년.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굴욕감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김태식은 수많은 전과 기록과 이번 찜질방 난동,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고 결국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의 칠성파 조직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와해되기 시작했고 동네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조롱거리가 되었다. 며칠 후 지영은 직속 상사인 박찬호 경감의 호출을 받았다. 박 경감은 민원실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읽으며 코웃음을 치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영이 그저 성실하지만 평범한 직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과묵하고 냉철한 태도를 때로는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선 지영을 보며 박 경감은 헛기침을 했다. 박지영 경장, 자네가 찜질방에서 폭력배들을 혼자 제압했다고
농담도 참... 자네가 무슨 특수부대 출신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경감은 찜질방 사장 민호 씨의 진술서와 사건 현장 보고서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에는 지영의 비범한 대처 능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에 적힌 작은 한 줄을 발견했다.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 전역 박경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707 특임대라면 대한민국 최정의 특수부대 중 하나가 아닌가. 그것도 여군 출신이 그제야 그는 민호 씨의 진술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지영을 평가절하 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박 경장, 이건 자네가 707 특임대 출신이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박경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아냥거림이 아닌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감탄사로 변해 있었다. 지영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을 드러냈다. 박경감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존경의 빛이 역력했다. 정말 미안하네. 박 경장, 내가 자네를 너무 쉽게 판단했어. 자네의 능력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군.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박경감은 지영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박 경장, 자네는 민원실에 있을 인재가 아니야. 자네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어. 특수수사팀에서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다더군. 특수임무대에서 자네의 능력을 펼쳐보는 건 어떤가? 이건 자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의 제안은 단순한 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영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사회에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였다. 지영의 눈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며칠 후 지영은 찜질방을 다시 찾았다. 민호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식혜 한 잔을 건넸다. 지영 씨 덕분에 찜질방이 다시 살아났어. 손님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오고 다들 지영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야기한다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지영은 식혜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민호 씨에게 특수수사팀으로 발령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호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곳이 지영 씨가 있을 곳이지 분명 잘할 거야.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찜질방 안은 평화로운 활기로 가득했다. 지영은 이곳에서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 애썼던 자신, 그리고 그 일상이 위협받았을 때 비로소 드러난 자신의 본 모습.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 안에 잠재된 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개월이 흘렀다. 박지영은 더 이상 민원실의 평범한 전화교환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탁월한 무술 실력과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은 팀원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동료들의 위기 상황을 수없이 구해내며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존재는 특수수사팀의 전력을 한층 강화시켰고, 특히 여경들 사이에서는 존경과 영감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숨겨진 칼날이 아닌 당당히 세상에 드러난 정의의 칼날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오랜만에 찜질방을 찾았다. 민호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찜질방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다. 입구에는 여성 안심 찜질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가족 단위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다. 찜질방 사장이자 이제는 지영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민호 씨는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영 씨 덕분에 찜질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님들도 안심하고 오고 매출도 2배로 늘었다니까요. 지영은 민호 씨의 도움을 받아 찜질방 한쪽 공간에서 자율방범 강습을 열기로 했다. 첫 강습날, 찜질방 손님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부들과 어르신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지난번 찜질방에서 김태식 일당에게 희롱당했던 할머니도 있었다. 할머니는 지영에게 수줍게 다가와 아가씨 덕분에 이제는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아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영은 강습을 시작하며 말했다. 여러분, 제 몸은 특별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 대신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자기 방어 기술들을 가르쳤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참여자들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가르침에 사람들은 금세 집중했고 진지하게 강습에 임했다. 그녀의 강습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강습이 끝난 후 지영은 찜질방 한켠에 마련된 작은 기부함에 손수 돈을 넣었다. 특수수사팀으로 발령받으며 받은 첫 성과급 중 일부였다. 그녀는 이 돈이 찜질방의 시설 개선과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사용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저녁 무렵, 노을이 찜질방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영은 강습을 마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식혜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과 만족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찜질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을은 그녀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공동체의 따뜻한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